안녕하십니까. DS민원 대표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저희가 부채증명서 발급 저희가 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유사채권사 주로, 그 다음에 혹시나 해가지고 이런 것을 채권사를 뒤지고 찾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리고요. 다른 얘기도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일을 처리하고 나서 보내드렸을 때 어떤 내용을 적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적어드리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사들 중에서 저희가 그 부채증명서를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 뭐 회사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뭐 내용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데 자꾸 저희한테 묻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자잘한 것들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주로 채권사들이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그 자주 얘기가 나오는 채권사 삼성카드를 말씀드리면요, 전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채권사들이 고객의 정보를 계속 매각을 시켜놓고서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매각을 시켜놓고서 탈회수했다. 그 다음에 고객 정보가 없다. 그래서 삼성카드를 저희에게 적어주셔서 갔다 와보니까 고객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능상으로 저축을 적어주신 거예요. 또 출장이 있으셔가지고. 그럼 발급을 했다. 그러면 원채권사가 삼성카드였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적어드리는 거죠. 저희도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삼성카드 고객 정보 없지만 검토를 할 때 지능에서 삼성카드 확인됐다 라고 옆에다 적어드려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드리면은 솔직히 이제 그 사무장님들이나 변호사님, 법무사님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부채증명서를 다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옆에다 적어가면서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서 작성,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 결과지에다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확인됐다, 뭐 했다라는 내용을 계속 적어드리고 있어요. 요것만 보시고, 목표는 그거예요. 이것만 보시고 어떻게 처리가 됐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건데, 단 하나 문제 있어요. 금액이 틀린 경우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빌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얼마를 갚았는지, 그 다음에 얼마가 남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증명서를 보면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금액까지 맞춰보기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틀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뢰인하고 직접 맞춰보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아저축은행에서 나왔어요. 발급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전자보증 근로자라고 했는데, 근로자면 보통 신보증이죠. 신보증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그런데 이거 확인해서 발급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해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있어요. 이건 지역신보죠. 지역신보인데, 자, 전자보증 근로자라고 하고서 우리는 모아저축만 하겠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러니까 보증재단에 대해서 발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 일은 분명히 모아저축은행에서 발급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이 전자보증 근로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서울신용보증 여기에다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확인해가지고 어딥니다라고 그거를 다, 그러니까 이거는 밥을 다 그 주문을 해서 밥을 다 지어서 반찬이고 뭐 해서 다 상까지 세팅을 했지만 난 그걸 먹지 않겠으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그거는 문제는 거기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른 서비스를 계속 하더니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확인하는 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뭐 관련서를 다 보내야지만 해주겠다. 그렇게 나가는 애들도 많고 있는지 없는지만 보려고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일도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잘못 안내를 저희한테 해줬는데 뭐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급여합의도 했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보증재단을 발급을 해가지고 이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 분한테는 정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써있는 대로 저것만 드리는 거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다른 문제도 생기고 결국은 저희한테 일을 맡겨주시는 분하고 서로 기분이 상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요즘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스트레스가 좀 많았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민은행을 했는데 매각이 지능사고저축은행, 이거 잘못했으니까요 지우도록 하고요. 지능사고저축은행, 그러면은 지능사고저축은행을 이 밑에다 적고 뭐 발급, 뭐 원채권, 삼성카드, 국민은행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갈 텐데 요것이 이 밑으로 내려온 이유는 채권사를 처음에 지능사고저축을 안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채권사를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 라인에 적어주신 라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뭐 은행연합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채권자 등록을 하면은 뭐 지능사고가 등록되고 삼성카드가 등록되고 국민은행이 등록되고 하면은 요 밑에 이제 계속 뭐 지능사고, 삼성카드,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단 중복으로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적어주신 거 처음에 목록을 작성해서 보내주신 거, 두 번째 여기는 주로 이제 이쪽 채권사에서 매각이 돼가지고 이쪽 채권사에서 매각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그 은행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 신용조회하고 발급하는 것들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용 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채권에 대해서 조회를 쭉 해드려요. 얘는 현대캐피탈 적어주셨어요. 근데 YTFNI로 매각을 됐다. 네, 매각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로드맵 자산관리를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로드맵 자산관리를 보니까 폐업했어요. 없어진 회사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YTFNI에서 뭐 이쪽으로 양도했던 양도 확인서를 해달라든가, 양도 확인서, 아니면은 얘네들은 그런 거 나는 없어요 라고 하면은 현대캐피탈에서 YTFN에서 했던 양도 확인서를 해드리든가, 그럼 저희는 해드려요 라고 하면은 이런 걸 발급을 해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얘도 안 해준다, 얘도 안 해준다, 노드맵 자산관리는 폐업돼서 연락처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내용을 싹 적어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증명은 직접 사무실에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의뢰인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의뢰인하고 붙들고 매달려서 그거를 정리하고 있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내용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건데,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이 로드맵 자산관리가 폐업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데 뭔가 넘기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채권사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못 찾아요. 그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얘네들도 얘는 없어졌고 얘도 못 찾고 얘도 못 찾고 물어보면 자꾸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전 채권사를 다 뒤져야 되는데 대부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00군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요거를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직접 하셔야 돼요. 저희도 이거로 해서 찾아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 노력의 결과가 대부업체가 합병된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이찬대부라고 있습니다.
이찬대부라고 있는데 이찬대부가 실질적으로 합병을 한 거예요. 근데 전화가 안 돼요. 죽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몇몇 군데 대부업체들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용정보 회사들 이런 데를 뒤졌어요. 뒤지니까 신용정보 회사에서 무슨 대부업체로 합병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한다. 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찬대부는 정말 한 며칠 만에 다행히 찾은 거고, 이런 게 있죠. 갑자기 베르넷 크레딧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이 차는 요 근래 얘기고요. 그러니까 베르넷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는 채권사를 몇 군데를 몇 개를 뒤져요. 그래서 뭐 채권이 찾았네 못 찾았네 다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업돼 가지고 없어진 애들 중에서 저희도 찾다 못 찾으면은 그건 내용 증명하십시오 라고 해서 보내드리는데, 뭐 아니면은 양도 확인서를 해드릴까요 물어봐가지고 얘가 해주겠다 그러면 얘네한테 하고, 여기서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해드리고 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해준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것도 가끔씩 내용 증명을 보면 얘한테 보냅니까 얘한테 보냅니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솔직히 얘가 노드맥 자산관리에다 매각을 했다라고 하지만 가끔씩 우리는 그런 적 없었어요. 제3의 채권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채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무장님들이나 뭐 변호사님, 법무사님한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채권사가 여기니까, 원채권사가 여기니까 얘가 얘한테 넘기고 얘가 얘한테 넘기고 또 다른 애한테 계속 넘겼다 하더라도 채권의 변동은, 원채권자의 변동은 없으니까 여기다가 내용 증명을 해가지고 그 사유를 넣어서 법원에 넣으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 얘기를 좀 쭉 모아서 들어보니까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캐피탈 쪽이라든가 아니면 원채권사 쪽에다가 내용을 보내시고, 뭐 얼마에 어디로 매각을 시켰었는지 정보를 달라고 하시든가 하셔서 내용을 채권자 송달을 하셔가지고 누락이 안 되시게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자, 요즘 부채증명서 많이 제가 요구를 채권사한테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2017년 3월에 부채 발급을 했는데 OK 캐피탈이에요.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부채증명서 발급한 거에서 대출번호 확인해가지고 ES 캐피탈을 매각했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찾았어요. 근데 이것이 얘기를 하는 바는 뭐냐면은, 저축은행도 매각 후 3개월 정보 조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저축은행도 있어요. 개인정보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뒤질 수 있는 것은, 뭐 삼성카드에서 고객정보 없을까 지능을 적어주시지만 하지만 안 적어주시면은 지능상호,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지능상호 말고도 뭐 솔로몬, 국민행복기금, 그 다음에 뭡니까 제네시스 뭐 같은 거니까요. 상록수, 이런 식으로 뒤지는 거죠. 대부업체 하나고요. 그래서 뒤져가지고 내용이 있으면은 어디에서 뭐가 확인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용을 적어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잘 찾아드리면 좋은데, 너무 채권사들의 개인정보법 없애고 뭐 계속 관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왜 이렇게 늦냐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거 안 해드리면 저희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담당자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돼요. 삼성카드 고객정보 없음 해서 보내드리고, 뭐도 없음 보내드리고. 아니, 우리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정보를 적는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그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다른 채권사들을 쭉 보고서 정리해서 내용을 넣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넣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행연합회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불량 등재는 7년입니다. 그리고 소액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남아있어요. 소액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은행연합회에서 내용을 좀 뒤지다 보면은 신용불량 삭제를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를 또 남겨요. 그러면은 1년 남기고 또 그 다음에 정보를 더 삭제하기 전에 변동분이라는 데 서류를 넘겨서 한 5년 정도 남깁니다. 그러면은 7년, 1년, 5년 합치면은 최장 기간은 13년이 더 조회가 돼요. 자, 은행연합회는 이렇게 조회가 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뭐 나이스, 뭐 한신정, 한신평 뭐 이거 합병돼가지고 뭐 같은 회사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 변동분에 대해서 제공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연합회는 안 줍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신평, 한신정 거 은행 그 정보 조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개인정보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과거에 신용불량 등재했었던 채권사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해서 제일 그나마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은행연합회 뿐이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변동이력 조회서라고 있어요. 요거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그나마 장점이 좀 약간 있다라는 거, 기간이 조금 약간 길다는 거, 여기 1년하고 여기 5년에서 6년 정도 좀 더 볼 수 있다라는 거, 지워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변동 이력 조회서라고 있는데, 요거를 보면은 그나마 그게 좀 나오죠. 여기서 삼성카드에서 지능으로 매각했다라는 요런 정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좀 약간 좀 괜찮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모른다 막 이런 분들 오는데, 저희한테 물어도 별 그게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그 다음에 본인이 통장 조회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제일 많이 썼었던 시기, 제일 활발하게 본인이 뭔가를 했었던 시기, 주거래 통장을 그 시기를 전후 해가지고 한 2년씩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어디 채권사였는지 찾아내시는 방법하고, 법원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가셔서 나한테 소송 들어왔던 그런 내역에 대해서 사건번호를 조회해달라 라고 얘기하면은 조회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독촉장은 저희한테까지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독촉장이 있어가지고 근거 사유를 해가지고 적어주신 거면은 다 저희는 채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꾸 요청을 하니까요. 근데 요청을 해도 쟤네들이 이렇게 막 정보 없애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다시 그때 텍스로라도 독촉장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해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독촉장은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때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의뢰인이 나중에 그쪽 사무소에 확인을 했는데 다 맡겼는데 왜 못 찾냐, 컴퓨터 두들기면 다 나오는데 왜 못 하느냐, 실력이 없냐, 뭐가 없냐, 막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는 거죠. 그래서 녹취를 하시든 사인을 받으시든 이 채권자 목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한두 번씩 일을 해보셨던 분들은 또 이런 얘기는 일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때문에 잠깐 이렇게 한 거고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바쁘잖아요. 다른 거 할 게 굉장히 많고, 채권이 매각이 됐는데 어디로 갔는데 어떻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 채권사가 없어졌는데 그런 행방 조회를 뭐 이런 이천대구 같은 경우 없어졌을 때 그런 어떻게 채권사가 그 없어진 건지 여기저기 묻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뭐 다른 분한테 정보 수집도 하고 해서 정보를 다른 분들한테 뿌려드리고 혹시 정보 수집을 하시다가 이런 정보 같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도 정보 수집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취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두 번째 찍었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서 정보를 더 많이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